안녕하세요. 회원 컨설팅 연구소 소장 회원 이충훈입니다. 회원의 시세 이야기. 오늘은 이번 주 금요일 되면 2월 19일이잖아요. 2월 19일 되면 우리 일상생활에서 수도권에 있는 분들은 무시무시한 법이, 주택법이 무시무시한 법이 시행되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이 회원의 시세 이야기, 앞으로 그에 대한 어떤 효과 분석을 해드리고자 하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바로 이런 내용입니다. 법이 뭐냐면 의무 거주 기간을 규정한 주택법 개정 규정이 시행되는데요. 일명 새 아파트 전월세 금지법입니다. 새 아파트 전월세 금지법입니다. 이에 대해서 분석해 드리는데요. 그 내용이 뭐냐면 작년에 2020년 8월 18일 날 주택법이 통과되는데, 그 통과된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8월 18일 날 통과됐으니 6개월 후면 바로 2021년 이번 주 금요일 되겠죠. 그렇죠? 바로 2월 19일이 되겠죠. 그렇죠? 그 내용이 뭐냐면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의 입주자의 경우에 거주기간 의무가 적용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법 시행 후 즉 2월 19일부터 입주자 모집을 승인하는 아파트인 경우나 입주자 모집 공고를 하는 경우, 즉 공공주택의 경우는 입주자 모집 공고를 하는 경우나 개인적으로 입주자 모집 승인 신청하는 경우인데요. 바로 2월 19일 이후부터입니다. 그 내용은 뭐냐면 바로 이런 내용입니다. 뭐냐면 바로 어느 하나에 위반하는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됐습니다. 그게 뭐냐면 57조의 1항을 위반한 경우인데, 1항 위반해서 의무 거주기간 중에 실제로 거주하지 않냐고 거주한 것으로 속인 자라 내용입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이겁니다. 바로 사업주체가 수도권에서 건설 공급하는, 수도권에 말은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전체입니다. 바로 서울, 인천, 경기도 전체 건설 공급하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의 입주자라고 되어 있네요. 분양가 상한제 주택 지우 뭐냐면 바로 주택법 57조에 나오는데, 바로 공공택지나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주택 가격 상승이 우려가 되어 국토교통부 장관이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해당되는 지역을 바로 쉽게 말해서 주택을 아파트는 이상 분양 계획을 하지 말라, 바로 그런 겁니다. 그런 시행된 지역인 경우에는 바로 최초 입주 가능한 일로부터 거주 의무 기간이 동안 계속해서 거주를 해야 되는데요. 이와 같이 거주를 하지 않으면 바로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나와 있네요. 쉽게 말하자면 그거죠. 뭐 아파트 분양 받고 난 다음에 그게 거주하지 않으면 왜 1년 이하의 징역을 취한다는 바로 그런 내용이라는 거죠. 1년 이하의 징역, 뭐 1년 이하, 뭐 시아파트 좋다고 해서 분양받았는데 내가 돈이 없어서 잠깐 다른 사람 뭐 주택을 전세도 줄 수도 있잖아요. 그와 같은 경우에 바로 어떻게 한다고 해봐. 1년 이하의 전세 주면 안 된다. 바로 전세 금지법이죠.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최초 입주 가능한 일로부터 거주 의무 기간은 어떻게 산정하느냐 하면 바로 이렇게 산정합니다. 바로 공공택지, 즉 공공택지에서 공급된 주택의 경우에는 분양 가격이 인근 주택 매매 가격의 80% 미만인 경우에는 5년 동안 거주를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 경우죠. 인근 아파트가 만약에 10억이다. 근데 이번에 새로 분양되는 가격이 만약에 7억 5천이다. 그러면 5년은 반드시 거주를 해야 되고, 만약에 이 가격이 80% 이상이라면 어떻게 되죠?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9억에 만약 분양한다. 그러면 최소한 3년은 거주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공공택지가 아니라 개인적으로
분양되는 경우에는 80% 미만인 경우, 아까 말한 7억 5천인 경우에는 3년 동안은 무조건 거주를 해야 되고, 이 최초 기산지만 입주 가능한 일로부터 그죠? 입주 가능한 일로부터 시점에서 이 뭐 아파트 분양되면 바로 입주 가능하다면 그때부터 바로 3년, 2년은 거주를 해야 된다. 시점에서 80% 뭐 통상 H공사, H공사 같은 경우에는 바로 5년을 해야 되고, 사기업에서 개인적으로 주택 공급하는 경우에는 3년, 2년을 반드시 거주를 해야 된다라고 되네요. 그러면 여기서 근데 해외 체류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봐준다는데, 그러면 해외 체류 등 부득이한 사유는 뭐냐? 보면 이 내용이네요. 뭐냐면 해외 체류를 하거나 근무하거나 생업, 취약, 질병 치료 목적으로 다른 주택 건설 지역에 거주. 쉽게 말해서 서울에 아파트 분양을 받아놨는데 아이고 내가 지방으로 가게 됐다. 그 같은 경우, 아니면 질병 치료 목적으로 서울에 못 살겠다. 뭐 다른 데 간다든지, 취약, 뭐 자녀가 어떤 뭐 학교로 가야 된다. 뭐 지방으로 가야 되는 거죠. 뭐 무조건 뭐 서울에 아파트 분양 받아 놓고 애를 지방에 학교 가면 뭐 괜찮다. 그런 의미인가 본데 좀 이상합니다. 그다음 또 뭐 혼인 또는 이혼으로 인한 경우 배우자의 거주 등 부득이한 사유인데, 아마 아파트 서울에 분양이나 경기도 분양 받고 난 다음에 이혼하고 그 뭐 상대 배우자한테 네가 살아라, 나는 다른 데 가겠다, 나는 안 들어가겠다, 뭐 그런 같은 경우 말한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와 같은 예상되는 상황을 분석해 볼까요? 대략 2023년, 예를 들어서 2021년에 원래 만약에 분양되는 경우에 통상 아파트 건설 기간 보면 2년 정도 걸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2023년 정도 입주가 되잖아요. 입주 시작되면 바로 아파트가 그런 같은 경우는 전 월세 물량이 사라진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통상 우리가 이 아파트 분양되면 잔금을 치러야 되잖아요. 잔금 치르고 내가 입주를 해야 되는데 잔금이 내가 돈이 없으면 뭐 은행에서 빌릴 수도 있지만 또 잘 못 빌린 경우는 전세를 주잖아요. 그렇죠? 전세를 받고 잔금을 치르잖아요. 그런 것이 대부분 70-80%가 대부분 현재 상황인데, 그러니까 바로 아파트 분양 받은 사람이 바로 의무적으로 입주를 해야 되니 전세가 없잖아요. 그렇죠? 전세 월세가 사라지는 거죠. 그렇죠? 시간이 재택을 못하게 한다. 그런 뜻이죠.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하냐? 무주택자가 새 아파트를 살아볼 기회를 사라진다. 통상적으로 신혼부부들은 많이 결혼했기 때문에 지금 새 아파트가 있는 공급되는 지역이 많이 가가 기웃기웃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바로 무주택자인 경우는 새 아파트를 살아볼 기회는 없어지고 다 험 아파트라 살아야 된다. 그런 기회가 사라지니까 좀 문제가 되지 않나 생각되고, 또 그렇게 되면 이 전세 월세 물량이 부족하니까 전세 가격은 오를 수밖에 없지 않겠냐라고 생각되어지겠죠. 그렇죠? 그 다음 문제는 무주택 부자들만 청약을 한다. 쉽게 말해서 우리가 앞으로 이제 아파트 분양 받으면 분할 신청을 한다 그러면 내가 잔금 치를 때까지 자금 계획을 잘 수립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수립 못 한다면 나중에 바로 징역을, 뭐 아파트 분양 받아 놓고도 입주 안 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을 치러야 되니까 누가 감옥을 가려고 할까요? 그러니까 돈 있는 사람들만 청약한다는 거죠. 그러면 결국 건설 시장은 점점점 위축될 수밖에 없겠죠. 그죠? 건설 시장이 우리나라에 지금 이제까지 먹고 살아낸 배경이 다 이 건설 시장이 활발되는데, 이와 같이 주택을 이렇게 하면 참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우리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과거에 보면 이 주택 건설 시장의 여러 가지 이 법을 만드는 곳을 보면 두 가지 부서가 있는데, 하나는 세법, 이제 기획재정부죠. 그렇죠? 그다음 국토종합건설부는 이제 국토부는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면 이제 건설 시장을
유지하는 차원에서 뭐 미분양 아파트 같은 경우에 빨리 분양하면 뭐 어떻게 여러 가지 혜택을 준다. 다 국토부에서 만든 거거든요. 세제는 어떻게 세금을 걷어들여야 되는데 이와 같이 이번에 주택법 개정을 주도한 부서가 바로 국토부인데 과연 국토부가 이렇게 해서 건설 시장을 어떻게 유지하려고 하는지 참 물론 지방은 아닌데 이제 아까 말한 수도권, 서울, 인천, 경기도만 이렇게 되는데 이같이 뭐 앞으로 수도권에 살지 말아라고 말하는 건지 모르지만 앞으로 좀 문제가 될 것 같다. 즉 2023년부터는 어떤 새 아파트에 대해서는 전세, 월세가 사라지고 없다라고 보면 될 것 같네요. 그래서 이와 같이 참고를 하셔가지고 이제 뭐 아파트 내가 분양 받겠다라고 자금 스케줄 딱 마련해놔야지 안 그러면 증약 갈 수가 있다. 조심해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그래서 잘 생각을 하셔서 아파트 청약할 때 수도권 지역에 거주한 분들은 이 자금 스케줄 잘 짜 놓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